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장규석 기자가 갖고 온 얘기는 늘 좀 우리에게는 참 뭐랄까 민감한 얘기이기도 무겁죠. 하고 네. 무거운 얘기인데 네. 북한 관련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북한이 사실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그렇죠. 뭔가 좀 네.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 호전적인 메시지들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전쟁 이런 가능성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도 뭐 북한 전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에서 가장 이제 굴곡이 컸던 그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는 희비가 너무 크게 엇갈렸던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관계와 더불어 이제 북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봐왔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엮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도 한번 뭐 대만 선거 얘기하면서 국제관계 얘기하면서 뭐 북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풀어서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 핵심이 뭐냐 이거 포인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늘 궁금했던 게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실험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럼 얘네가 왜 이러는 건가 이게 너무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이라는 데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그것을 어떤 뭐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공식적인 성명 이런 걸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은 이거는 어쨌든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오늘 그럼 장규석 기자가 제가 보는 것들?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어떤 쪽에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제일 이제 제가 본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제 썼던 용어는 남조선이었습니다. 네. 남조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남조선이라는 얘기는 뭐냐? 북한의 이제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럼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남쪽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도 우리 모든 이제 한반도를 다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을 뭐라 부릅니까? 북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북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선수한테 북한에 대해서 인터뷰하니까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가 전체 영토고, 그 다음에 북쪽은 지금 이제 그 뭐 일종의 이제 괴뢰 정권 이쪽이 이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미 뭐 저기 두개 저가지 조항에 충돌하고 있거든요. 한반도를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근데 조항이 있죠. 한편으로는 또 북한을 또 이제 나라로 이제 어떻게 파트너로 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동족인데 아니면 유엔 동시가입할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헌법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입니다. 북한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남조선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지난 10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놓은 발언에서 대한민국이란 말을 명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 보면은 자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나눠서 점유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 체제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국가 없다, 통일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통일은 없고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그 다음에 이 두 국가는 적대적인 국가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딱 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불과 12월 달에 전원회의만 할 때만 해도 남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 3주 만에 대한민국이라고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해를 바꿔서 해가 바뀌면서 올해 딱 들어와서 대한민국으로 딱 집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남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이 통일전선부 위상이 격화됐고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또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그 통일 무슨 헌장 탑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고 네. 그 김일성 수령의 통일에 대한 그 의지를 담아서 김정일 전 이제 위원장이 이거를 탑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탑을 철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세운 통일을 영혼을 담은 탑을 없애버렸어요. 그건 되게 강한 의지를 예. 표출한 건데. 예. 아주 꼴불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대놓고. 예. 그러면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예. 헌법을 이제 고쳐야 된다. 15일 날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 헌법도 고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통일, 화해, 동족 이런 개념을 다 제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 네.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확실하게 규정짓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통일할 상대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아예 경계를 확실하게 긋고 이제 우리 두 국가 체제로 가자. 헌법상에 아예 이제 영토를 북쪽으로 이제 딱 끊겠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다른 국가. 그 다음에 심지어 주적이라고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 이제 적대적인 관계니까 굳이 통일해야 된다면은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자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네네네. 계속 통일을 하려고 이제 하니까 통일은 뭐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제 전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거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네. 반대. 10년 전에 너무 그랬죠. 이게 심하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대단히 수세적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됩니다. 수세적이요? 네. 그러니까 지키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면 잘못하면 뺏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그러니까 굳이 합친다 그러면 이제 무력 평정, 무력 평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네. 무력 평정, 무력 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남 도발 메시지는 이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너네는 우리랑 적대국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네랑 우리는 다른 국가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며 너네가 우리를 최대한 그 체제를 갖다가 계속 전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상 우리하고 너네는 적대 국가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약간 전쟁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두 국가로 인정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는 좀 작아지는 아니죠. 대신에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통일 정책을 계속 하는 이상 북한은 우리를 적대 국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가장 최고 핵심 이익이 뭐가 있냐면 헌법상으로도 봐도 당의 존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익이 나와요. 이게 당의 존엄이 뭐냐면 김정은이에요. 네.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북한의 체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적대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 이제 보는 거죠. 네네. 자, 이건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북한이 당장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수세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선 넘어오면 전쟁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선 넘어가지 않겠다 그 뜻이기도 한가요? 우리는 그걸 넘어간다 만다 얘기를 할 필요가 아니 없죠. 북한이 북한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딱 그어 놓으면은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도발하고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는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걸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헌법에다가 영토 조항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하는 것도 이제 너네는 너네대로 국가고 네. 우리도 우리 국가니까 우리 정권의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로 하는 전쟁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끊은 선을 절대 넘어오지 마라. 일단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조만간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토 조항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서는 부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못 지은 부분 있잖아요. 네. NLL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 우리가 보는 북방 한계선과 그 다음에 북한이 보는 북방 한계선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왜 최근에 이제
그 새해가 되자마자 네. 뭘 했냐면 서해상에다 포사격을 합니다. 음. 그 얘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음. 계속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인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 이건데 우리를 향해서 하는 무력 시위이기도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하는 무력 시위이기도 합니다. 일단 보면요. 일단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이제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암묵적으로. 핵탄두를 뭐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갖고는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이제 실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네. 되는데 가장 방어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공 방어 체계나 뭐 이렇게 그 방어 미사일 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한 그런 체계를 계속 개발하는 게 북한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 나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거의 맞추기 힘들어요. 타격이 어렵다면서요. 게다가 잠수함에서 쏘면 어디서 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거의 둘 다 방어가 불가능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 대해서는 우리 땅으로 넘어오거나 너네들이 통일 정책을 한답시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반격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경고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 총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용은 아니에요. 그럼 미국을 바라보고 이거는 있다? 미국 대선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미국을 계속 자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이만큼 컸다. 너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도 예전과 또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장 크게 도발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이건데 시계를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2016년에 미 대선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합니다. 1월에 4차 핵실험, 9월에 5차 핵실험. 이때도 대선 앞두고 했던 거군요. 네.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아직 잠수함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잠수함은 없었어요. 잠수함은 없지만 심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첩보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잠수함도 만들기 전에 일단 미사일 발사 이제 시험부터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바지산 같은 데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합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까지 날릴 수 있어요. 괌 기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게 2017년인데 2017년 7월에 미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합니다. 이게 이제 화성 14형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9월에 또 6차 핵실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또 트위터로 계속 뭘 날려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 또 뭐 대남 방송이나 뭐 이게 뭐 조중통 뭐 조선중앙통신 이런 걸 통해서 또 막 과격한 발언을 하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 거의 이제 설전을 벌였다. 핵 버튼이 내가 크니 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오갈 수 있는 말폭탄 다 오간 것 같아요 이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것 같은 위기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이미 그 당시 2017년에는 4월부터 전쟁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 특히나 이제 이거를 크게 확대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에이브럼 링컨호가 이 핵 항모가 동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막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지인들이 실제로 전화도 많이 했었어요. 전쟁 나는 거냐고. 미국이 정말 전쟁을 하는 거냐. 이게 또 몇 년 전 일이라고 까마득해 이거 잊고 있었는데 이때가 사실 더 전쟁 위기설이 위협적이었군요. 거의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던 분위기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 어떤 서울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보수 쪽에서 좀 이렇게 그 정권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저 관측들이 더 좀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과장됐다. 과장. 실제로 이 핵 항모가 동해 쪽으로 틀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훈련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훈련 계획이 바뀐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몇 년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전쟁 위기설이 대단히 이제 커졌고요. 지금 뭐 북한 발언 수위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정도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북한 대표단이 오고 종전선언을 목표로 이 미북 정상회담이 두 번에 열립니다. 네. 그러면서 화해무드가 이제 연출이 되고 미국 정상하고 북한 정상이 마주 앉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예상을 해보면 이제 미국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아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하고 첫 해가 되는 때까지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닦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북한이 그 2018년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두 번 하면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핵폭탄을 정말 만들고 네. 미국까지 가는 ICBM을 쏘니까 네. 나를 만나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지금 무기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하고 이러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유력한 지금 대선 그렇죠. 주자로 지금 네.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도면 다시 한번 만나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두 번의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협상에서 대단히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게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카드를 미국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던 거죠. 네. 사실 영변만 포기하면은 뭐 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변 말고 다른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 리스트를 다 갖고 왔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거는 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일단 이 핵하고 이런 이제 투발 수단들을 감축을 하는 협상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래서 많이 만들고 많이 있다. 만들어놓고 일부 내가 내놓고 네. 일부는 내가 갖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겁니다. 장사 노하우네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거야라는 식의 어떤 계산된 행동인 거고 미국은 또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보면은 사실 뭐 대단한 세계적인 빅마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게 허고 어떤 게 실인지를 감추면서 자기네들 속내는 바깥으로는 안 알리고 겉으로는 막 센 척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킨 블러핑이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속으로는 또 딴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이런 거 다 안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찔러보는 미국이 그런 그래서 거라서 무서워요.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정말 무섭고. 그래서 그런 어떤 네. 그 고도의 선수들끼리 어떤 합을 나누는 느낌 뭐 근데 이런 김정은이 그거를 맛을 봤을 겁니다. 와 이거 쉽지 않다, 맵다. 왜냐하면 그 북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는 네.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쇼업을 하면서 이제 갔던 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약간 여지를 보였던 게 핵을 다 포기해라. 이쪽보다는 그 동안에 이제 핵 동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네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몇 핵무기를 어느 정도 이전을 시키고 뭐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협상 칩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부터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게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지금 포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탄들을 다 넘겨주고 러시아 기술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지금 핵잠수함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핵잠수함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국방 기술들을 받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아마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도발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도 협상을 할 때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우리는 이제 별개 국가다. 별개 국가고 미국하고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데 한국 끼지 마라. 껴들지 마라 이제.
필요 없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는데 네. 한국은 비핵화 해라. 우리는 어차피 별개 국가니까.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 한국은 비핵화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비핵화 안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개 주권 국가니까 뭐 우리도 이런 주장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정말로 북한의 희망 사항대로 이제 제재가 풀린다 그러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해야 됩니다. 네.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이미 가입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야 우리하고 뭐 다른 국가인데 왜 이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남이야. 왜 우리도 국가인데 왜 반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에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이국가론을 분명히 하고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국가론 하는 게 북한이 게다가 좀 북한도 유리하다 알고 있어요. 보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네. 운영을 못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 큰 국가를. 북한이 우리를 무력으로 통일한다고요? 네. 반대는 가능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 북한도 자체가 말이 현실을 안 이제 되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세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가둬놓고 여기라도 지키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포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북한이 저렇게 이국가 체제로 나간다고 그래 너네들끼리 살아 우리도 우리끼리 살게 이렇게 가면 네.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통일이라는 어떤 헌법적인 어떤 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면에서는 통일을 뭐 굳이 필요한가라고 그쵸.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돈 많이 들어간다며요. 뭐 잘 몰라요. 우리가 뭐,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그다음에 얘기도 이산 하고. 가족도 거의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저렇게 수세적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 북한을 언제든 통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계속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분단된 국가로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통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논의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는 데 대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 논의는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걱정되는 거는 통일에 대한 연구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네, 네, R&D 네.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 아마 통일 관리 예산들도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펀드가 끊기면 돈이 끊기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연구를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좀 이렇게 끊기면은 앞으로 통일 논의가 좀 더 지속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최근에 왜 이렇게 북한이 호전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냐 이거에서 시작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고민까지 해봐야 우리는 된다고 지금부터 하니까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에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은 당위적인 거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도 다시 내리고 네. 좀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